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 갔다가 팔리세이드 전복 사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겪은 한 아주머님이 현대차에 보상하라 라는 내용이 그 핵심인데요.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 이유가 아주머님이 경사로에서 후진 기어를 놓고 앞으로 주행해버린 당신의 실수 때문이므로 현대차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라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일단 저는 보상의 의무가 있느냐의 기준으로 보자면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자동차의 고장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으니까요. 원래 현대차가 설계해 놓은 그대로 작동한 결과였고, 그런 경우 결함이나 고장이 아니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 차 실수가 아니라 네 실수니까 라는 게 일단의 결론입니다. 동의합니다. 일단 고장이나 결함이 아니라면 리콜의 대상도 아니고 리콜에 준하는 보상을 해줄 의무도 현대차에게 없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아주머니의 실수가 있었음이 강조되면서 흔한 김여사의 분탕질 정도로 사안의 성격이 변질되어가는 부분에는 다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일단 아주머님은 분명 실수를 저질렀죠. 원인 제공자는 아주머님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안전장치라는 것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에러를 저지르는 인간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안전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 안전벨트. 누구나 안전운전하고 운전 실수도 전혀 없다라는 전제가 가능하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인간의 에러를 전제로 한 안전장치들이 운전의 필수가 되어버린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인간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고 그때를 대비하는 게 옳기 때문이죠. 그게 미숙으로 인해 발생했든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든지 간에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은 분명 큰 차이를 갖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일을 단순한 김여사 억지쯤으로 여기고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혹시 다른 차종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라고 해서 문제의식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주의한 김여사 실수 때문에 골치 아파진 상황이 아니라 현대차 스스로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지점을 지적해준 고마운 상황으로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스틱 변속기로 기어를 조절하던 과거의 차들에 비해 버튼 하나 누름으로써 기어를 조절하는 팔리세이드와 같은 경우 기어의 현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엔 훨씬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튼 하나로 기어를 조절하는 방법은 직접 기어를 손으로 당기고 풀고 하는 과거의 기어 변속 방법보다 그 순간의 기어 상태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게 맞죠? 기어 상태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새로 내놨다면 그로 인한 위험의 가능성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어야 할 의무가 제조사에게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나름 전문가 분들께서 최대한 이모저모 안전을 생각해서 나름 노력한 결과이긴 하겠죠. 그래서 거의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의 고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줌마 사건에서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기 어려운 신출귀몰한 휴먼 에러라서 불가항력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랬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사로에서의 기어 변속 사고가 불가항력의 영역에 있을 만큼 생각해보기 어려운 게 맞았었나요?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그만큼 어려운 발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회사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의 영역은 결코 아니었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GM 쉐보레의 말리부나 토요타의 프리우스 같은 기종의 자동차들은 이미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그 차들에게서 재현시켜 보려고 해도 그런 차들에서는 재현되지가 않아요. 경사로가 아무리 가파른 상황에서도 절대로 시동이 함부로 꺼지거나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전자에게 워닝 시그널을 주죠. 아예 말리부의 경우 가장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발동되어 차가 밀리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더군요. 즉 결코 그게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상황이어서 그런 경우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BMW나 포르쉐 등의 다른 차종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 꺼진다 라면서 여러 유튜버 분들께서 제작해 주신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동이 꺼져버리는 설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그것들이 BMW나 포르쉐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게 정당한 설계라는 것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BMW나 포르쉐도 유사한 상황에서 시동이 꺼져버리는 게 맞다면 내리막 경사사고에 대한 사고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똑같은 지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지, 독일 명차도 그런 식이니까 현대차가 잘못한 게 없다 라는 식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보면 전부 스틱형의 기어 변속기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즉, 그 차들은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운전자가 기어 상태를 혼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는 점에서 조건이 아주 똑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BMW가 다 그런 식으로 시동이 꺼져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 최신 모델의 경우에는 경사로에서 전진하더라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속기를 버튼형으로 선택하여 설계했다면 스틱형 변속기를 소유한 모델보다 훨씬 기어 상태의 인지, 경고, 경사로 사고 방지 등에 더욱 민감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할 의무가 현대차에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번 사고에서 인상적으로 느꼈던 점은 아주머니의 부주의함을 지적하며 비난하는 대중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를 가치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1차적인 문제이고, 오히려 왜 그런 실수를 했냐면서 그런 일 당해도 싸다면서 죽어도 싸다는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것이 더욱 심각한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좀 더 일반적인 차원으로 넓혀보죠. 다른 사람의 에러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태도는 여러 가지로 나뉠 텐데요. 저런 식의 에러는 나도 겪을 수 있는 에러다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저런 에러를 저지르다니 벌받아도 싸네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의 에러가 제 아무리 어이없을지라도 그게 큰 사고나 비극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 위험성이 크다면 사회는 그러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재반 환경의 개선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누군가에게 어딘가 잘못한 부분은 본인에게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사고의 원인 제공자는 당사자이니까 동정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사고의 틀이 가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사회에 가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비정한 논리에 따르자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그 당사자입니다. 사고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모든 경우에 따지고 보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저지른 에러가 그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당할만 했네, 그런 꼴 당해도 싸겠네,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본인이 저질러 놓고 남 탓을 하느냐며 사회 탓을 하느냐며 비난하는 사고의 틀, 이러한 사고의 틀은 단지 인간적으로 너무하기 때문에 문제인 게 아니라 사회의 내재된 모순을 눈감게 하고 발전을 정체시키는 틀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일이 있을 때마다 맹 비난을 퍼붓는 개인들은 자기는 그런 실수할 일이 없다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텐데요. 그건 그리 쉽게 확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미 벌어진 과거 일을 두고 하나하나 따지는 마인드로 상황을 접하니까 실수들이 눈에 확 띄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정신없이 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수들이 눈에 들어오나요? 그랬다면 이미 그건 실수가 아닌 거죠. 막상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도 정신 차리고 복귀해보면 스스로가 봐도 어이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라고 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절대적인 보장, 그딴 건 없습니다. 나는 좀 더 남들보다 삶의 태도가 신중하다고 자부하니까 실수가 적게 일어난다 정도의 판단은 있을지 몰라도 실수를 절대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수를 평생 저지르지 않는 그런 특수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본인이 절대 실수 같은 것 할 일 없이 똑바로 잘 산다고 해서 남들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좀 더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그런 실수 절대 안 저지르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떠안고 있는 내재된 위험에 대해서는 내 알 바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해버려도 될까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문제는 오롯이 그 사람들이 못난 탓이니까, 전혀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겪을 일이 결코 아니니까 신경 쓸 가치가 없다? 과연 내가 겪을 일이 아니라고 해서
조그마한 실수가 심각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있고 그걸로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눈앞에 존재하는데도 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 설사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실수가 비극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비극의 상황에 왜 지가 못나서 그런 실수를 해놓고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냐 라면서 생각 없이 함부로 비난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누군가의 실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안전망을 잘 마련하는 것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인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어리석음이나 무지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비극적이고 처참한 인생을 사는 누군가를 접했을 때 그냥 저건 저 인간 자체가 못난이라서 그래. 못난 만큼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은 당연해. 라면서 그걸 당연시해버릴지 아니면 그 못난 사람이 못난 선택을 늘상 하고 살지만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고 그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강한 사회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후자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는 고작 자동차 회사와 개인이라는 작은 단위의 문제를 지나치게 크게 확장해버린 감이 조금 있네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비약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렇게 논의를 전개해본 것에는 누군가의 실수를 대하는 대중의 태도에 대해서 평소에도 느꼈던 아쉬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실수를 저지른 입장이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에 열을 올리기 이전에 그렇게 되기 쉬웠던 배경적인 요인은 없었나?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사회적 안전망은 과연 없었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위는 안 누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한 그런 식의 문제는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